근데 여름철에는 묽어져. 이렇게 물처럼 찰랑찰랑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종을 타시던 내연 기관에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고온다습할 때 차를 어떻게 관리하면 고장 없이 정말 유지 보수도 잘 되면서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자동차가 제일 힘들고 가혹하고 진짜 데미지가 제일 많이 가는 게 겨울철보다는 사실은 여름이에요.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요즘은 스마트 키가 있다 보니까 그냥 버튼 누르고 시동 걸렸구나, 시동 걸렸구나도 그냥 무의식 중에 잠재적으로 그냥 운전을 해요. 핸들 잡고. 그죠? 자, 내연기관들은 차량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엔진과 미션이라는 게 2분할로 돼 있어요. 발전기하고 배터리라는 것도 있고, 제동을 하려면 브레이크 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해. 그냥 굴러가니까 그럼 고장나면 고쳐야지. 대부분 99.9%는 그래요. 0.1% 사람들은 그래도 애지중지를 해요. 진짜 막 이렇게 손세차장 가서 막 세차하고 열심히 닦고, 뭐 공기압도 다시 보고 점검하고 엔진룸 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 마냥 극소수다. 제가 40여 년을 자동차를 이렇게 고치면서, 물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 찍으러 어디로 오죠? 카센터를 와야 돼요. 제 가게는 아니지만 여기로 왔을 때 계속 차를 고치는 걸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정비사 카페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거기서 올라오는 실무 사례들이 있잖아요. 제가 안 해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아니까, 이해가 되니까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죠? 자, 첫 번째, 여름철에는 아까 분명히 초반에 제가 고온 다습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 아스팔트, 아스콘 지열이 굉장히 뜨거워요. 엔진 열이 있어요. 에어컨을 트시게 되면 에어컨 콤프에서 또 열이 별도로 발생을 해서 열이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라지에타 냉각수 온도는 평상시에 그냥 온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어쨌든 고온 다습하다는 거는 엔진한테도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름철 엔진오일, 겨울철 엔진오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따로 넣어드렸어요. 점도를 틀리게. 제가 남 밑에서 일할 때, 일 배울 때. 그래서 요즘 같은 오일들 사실 엔진이 못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일을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OW30짜리예요 이렇게 흔들면 물처럼 왔다 갔다 하죠. 자, 얘가 1000도씨 되는 엔진 내실에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거를 얘가 견뎌줘야 되는데, 분명히 에어컨 열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오일이 결국은 엔진을 지켜주는 혈액 같은 피 같은 건데, 얘가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겠죠. 그런데 엔진이, 요즘 엔진들은 알루미늄 합금이란 말이에요. 실린더가. 그러다 보면은 스크래치나 곰보 그렇게 손상이 가요. 특히 GDI들. 거기다 터보까지 달아. 거기다 가혹 조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다시 모터가 움직이면 엔진이 또 놀아. 잠깐 오프하고. 그러면 또 다시 걸어. 그리고 또 다시 놀아. 그리고 다시 걸어. 그게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이 하는 역할이에요. 엔진이. 고온 다습하면 당연히 지금 같은 여름철 지금 하늘을 보셔도 더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엔진 내실에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저쨌든 엔진 내실에 실린더에 크로스 매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구가 중력이 있어서 엔진 오일이 흘러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아까 금방 제가 이 종이컵에 담은 OW35일에 이렇게 하면 물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완전 물이에요, 물. 그죠? 이게 OW30에 이게 무슨 점도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겨울철에는 되직하단 말이에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엔진 코팅제들을 제가 4가지를 갖고 왔는데, 요런 것들을 넣으라고 했던 이유예요. 아무래도 이 엔진 오일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다 첨가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보호는 되겠죠. 실린더가 알루미늄 합금이라 어쨌든 엔진 내실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무슨 코팅제를 거기다 바르고 뭐 별수를 다 하는데 어쨌든 나가, 엔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이유가 뭐죠? 일단 엔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소나타2, 소나타1, 스텔라 이런 차량들 있던 시절에는 주물 제품이었어요. 주철, 합금. 근데 걔네들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많았냐, 헤드 가스켓이 잘 나갔어요. 헤드가 잘 나가고. 근데 실린더 내실이 스크래치가 가거나 곰보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일을 할 때. 근데 요즘처럼 이런 GDI 알루미늄 합금이 현대 기아도 외국 차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곰보가 되고 스크래치가 간혹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엔진 코팅제 시장들이 되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엔진을 조금 더 보호하려고 그러면 날씨가 고온다습하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팅제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은 거.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차주들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차주들이 자기 차니까. 자, 지금 이 배터리가 예전에 제가 갈은 거예요. 병원 다니느라 맨날 마이너스 단자를 떼어놓질 않았고 방향전이 돼갖고 24년도 9월 10일 날 갈았는데, 지금은 아들내미가 지방에서 이제 광명시까지 왔다 갔다 연락에 다니고 있어요. 자, 에어컨 틀고 어쩌고저쩌고 젊은 애들이니까 노래 듣겠죠? 자, 상태 양호 문제 없음 67%, 수명이, 충전 상태 81%, 내부 저항 뭐 어쩌고저쩌고, 800cca 콜드 크랭킹 암페어를 갖추고 있는 배터리예요. 12V 800cca 80A를 갖춘 배터리예요. 근데 저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뭐를 하죠? 차를 운전을 하면 타자마자 에어컨을 틀어요. 그죠? 전기를 힘을 뺏어 써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엔진 힘도 뺏어 쓰고. 그래서 발전기라는 게 상태가 찌삐리한 애들은 다 나가버려요. 다 죽어요. 배터리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뭐가 나가냐 하면 순서가 배터리가 나가요. 배터리가 죽는다고, 에어컨 틀면서. 그래서 여름철에 정말 배터리 발전기 노후되고 날긋날긋한 차들 전기장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인가 8월 초에 휴가들 가시죠. 8월 중순까지 휴가들을 가요. 7월 말부터. 그때 강원도로 혹시 가시면 강원도의 자동차 정비소에 그 널려있는 차들의 일이 뭔 줄 알아요? 50% 60%가 발전기 배터리 문제예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틀고. 이 대관령 산맥을 하나 넘는 거, 직선도로라고 그래도 자동차도 힘들어요. 에어컨 키지, 식구들 태웠지, 짐 바리바리 싸고 먹을 거 음식 쌌지. 그죠? 그래서 벨트 끊어지고, 벨트 안 좋은 애들, 외부 벨트, 그리고 냉각수에 없어서
오버히트하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발전기 배터리 나가고. 제가 강원도로 이렇게 놀러 가서 그 카센터들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 부품 대리점에서 이렇게 발전기 박스를 갖다 놔. 그게 무슨 얘기겠어? 발전기 시킨 거야. 그러면은 아, 발전기 나갔구나. 그만큼 배터리 발전기가 여름철에 빈번하게 나가요. 고장이 난다고. 물론 요즘 발전기들 좋아졌죠. 근데도 나가요. 그래서 배터리 관리 잘해라.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는 거 1년 내내 신경 안 쓰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냉각수예요. 냉각수. 냉각수 항상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라제타 캡이 있죠. 그러면 이 주탱크, 보조탱크, 리저브 탱크라고 그러는데, 냉각수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게 항상 내 차는 완벽하게 있겠지. 근데 저 냉각수는 물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고온 다습하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물이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쨌든 저쨌든 증발은 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보충을 하시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디가 터지거나 뭐 누수가 되지 않으면 증발은 해요.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고열로 운행을 했다가 집에 가서 주차를 해 놓으면 그 사이에도 증발을 한다고. 엔진 시동이 꺼졌어도. 그래서 냉각수 관리 잘 하시라는 거예요. 여름철에 진짜 냉각수 때문에 오버히트하고 헤드 날라가고 엔진 작살나고, 특히 BMW, 아우디들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 차 뻗어야 진짜 몇백만 원, 천 단위 이렇게 나와봐야 그때 가면 믿어요.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요. 한가하시면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아니면 그 5개 주차장에 주차해 놨으면 가서 차량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냉각수, 엔진오일, 코팅제 내가 1년에 한 번 넣든 2번 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 겨울은 꼭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 오일 유동성 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름도 힘들다니까요. 차도 힘들지만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동물들도 힘들고. 자, 여름철에는 이 브레이크액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요. 고온 다습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측정기 하나 갖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를 더 한번 찔러 볼게요. 제가 지금 삐삐거리고 경보음 울리죠. 지금 수분 함유량이 2.5, 거기서 좀 왔다 갔다 3%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라고 수분 테스트하기가 지금 삑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브레이크액이 수분을 확 흡수를 해버려요. 고온 다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습도가 많아, 높아, 끈적끈적해 사람도. 그럼 얘는 오죽하겠어요. 기계인데, 말 못하는 쇳덩어리인데. 제가 아침에 몇 가지 프린트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잘 안 쓰는 말인데,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거예요. 브레이크액의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 파이프 속에 오일이 기화되고 스펀지를 받듯이 푹푹 꺼지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 이를 베이퍼록이라 한다. 자, 브레이크액, 브레이크 플루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DOT4에서 요구하는 특성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는데, 흡수성이 낮을 것, 흡수성이 낮을 건데 흡수성이 높아져요. 여름철에는. 조금 전에 고온 다습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습. 그래서 여름철에는 브레이크액이 저렇게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요. 내가 회사 업무상 지방과 내 집과 거리가 멀어서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100km, 120km에서 제동을 하려고 그러면 고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액이 빨리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장거리,
특히 고속도로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들은 브레이크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고속도로는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방이에요. 그냥 한 방에 끝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여기 올 때 5중 추돌이 났는데 뭐 G90 중신형, NF 소나타, 소나타 DM8, 아반떼 CN7, 그랜저 TG, 그 중에 한 대는 니주가리가 됐더라고요. 완전히 아코디안이 됐어요. 어떤 차인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차주가 또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고속도로는 항상 한 방이야. 사고가 났을 때. 안전에 관련된 브레이크 패드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 브레이크 액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특히 요즘처럼 고온 다스릴 때는 단골 자동차 정비소 있으면 꼭 가서 확인해 봐라.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이 등에서도 땀이 나요. 자, 손에서도 땀이 나고 앞에서도 땀이 나요. 지금 엄청나게 더워요. 지금 땀이 계속 줄줄 흐르는데, 여름에는 대부분 반팔 티셔츠를 입어요. 근데 반팔 티셔츠가 굉장히 두껍지는 않잖아요. 겨울옷이 아니잖아요. 동절기 옷들은 두꺼워요. 그죠? 뭐 패딩이니 뭐니 오리털이니 거위털이니 뭐 가죽이니 뭐 별걸 다 입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시트들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땀 성분에는 소금, 염분 성분도 있고 노폐물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등받이, 통풍 부분이든 뭐 이런 부분이든 여기 옆에 이 시트 옆부분 허리를 받쳐주는데 이런 데가 쉬 상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색이 변색이 되고, 요즘에는 뭐 카멜 베이지든 화이트든 브라운 시트든 되게 고급스러운 밝은 색상의 시트들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시트가 빨리 상할 수밖에 없어요.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완전 젖은 걸레를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충 젖은 걸레로 운행을 하고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닦아 놔야 돼요. 이거를 너무 물이 많은 젖은 걸레를 사용하면 당연히 시트 할 때는 더 나빠지겠죠. 어느 정도 촉촉하게 물기만 있으면 돼요. 그걸로 땀을 좀 닦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행 끝나면 뒷시트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제 머리 뒤통수로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다 물이에요. 이게 땀이라고. 그러면 온몸에서 지금 얘가 옷이 흡습을 하잖아요. 그죠? 수분을 빨아들여. 땀을, 노폐물을 빨아들인다고. 그게 얘가 통과를 해서 땀은 다 이런 데 가서 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GN7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5천만 원이 네 집 애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집에 누구든지 이런 거 핸드크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습제거든요. 이런 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갖고 제가 바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나 싫어. 그냥 메이커 있는 거 쓸래. 그 메이커 있는 거 뭐 레자 컨디셔너 뭐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시중에 엄청 많이 팔려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쭉 짜갖고, 똑같죠? 방식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라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 발랐다고 칩시다. 다 바르고,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거 시장에서 3,000원 하는 이런 그 나시티예요. 싼 거야. 진짜 싼 거. 특히 땀 많이 흘리는 분들,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통과해서 사람도 앞 뒤가 있어요. 옷이. 그죠? 이런 식으로. 저는 땀이 많아요. 좀 몸에. 우리 아들내미도 좀 몸에 땀이 많아 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씌워 놓으면은, 물론 색깔은 형형색색 별게 다 있어요. 그냥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얘가 검은색 시트니까 검은색 나시 같은 거 3,000원, 비싸야 10,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여름만 씌우세요. 한여름만. 그 시트 진짜 보호돼요. 여기 안 해지고. 근데
이게 왜 좋은지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운행해 보면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가 시커멓게 돼. 땀하고 여러분들 옷에서 나오는 노폐물들, 지저분한 거, 오염물질들, 이게 다 묻는다고 여기에. 그게 시트에 다 침착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가 빨리 못 쓰게 돼요. 복원을 하든지 시트 클리닝을 하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시트 나시티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 80년대 90년대 버전이에요. 여기다 모자까지 씌우고 여기다 스카프 해놓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제가 차를 탈 때, 어렸을 때. 이게 나시티를 씌워 놓으면 밖에서 보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와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멀리서 보면 꼭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깔끔하고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도난 위험은 없겠죠. 그건 우스갯소리고, 여름철에 이런 식으로 그 좀 색상 있는 그 가죽 시트들은 천연 가죽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준대용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가죽 시트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핸들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왼쪽 부분이 제일 많이 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허옇게 돼, 다 벗겨져 갖고. 나중에 이걸 시트집 가서 다시 호그링을 하거나 통째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우리나라는 날씨 특성상 여름철이 고온 다습해요. 동남아는 더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에어컨을 틀다 보면 이 송풍구가 이 정면도 그렇고 밑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요. 매트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누누이, 그냥 제 경험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 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종이가 어쨌든 여러분들 이 습기를 얘가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 바닥 매트, 이 플로우 매트와 이 사이에 이렇게 깔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실내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저렇게 신문지를 사이에다 넣어 놓게 되면 뽀송뽀송해지고,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신문지 요즘에 구하기 참 힘든데, 어쨌든 주변에서 신문지를 구하시게 되면 저렇게 관리를 하시면 실내는 굉장히 쾌적해져요. 항상 상쾌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다녀요. 제 경험상 40여 년을 운전하고 또 손님들 걸 정비하면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내에서 아까 그런 보습크림 발라라, 뭐 해라, 신문지 깔아놔라, 요즘 다 여러분들 지하주차장 거의 80, 90%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잖아요. 지하주차장은 특성상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천장을 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후황이라는 게 팬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온 다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밀폐되어 있는 차량에서는 뭐가 번식을 하죠? 세균이나, 그리고 시트에 이제 표면에 이렇게 파랗게 곰팡이가 올라온다고. 왜? 여러분들 등에서 나오는 땀, 노폐물, 이 티셔츠 통과해서 나온다고요. 그게 시트에 다 옮겨 붙는 거예요. 그거 안 닦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톤 화물차, 그리고 대형차 25톤, 그리고 뭐 버스, 대형차들, 그리고 AWD들, 디퍼런셜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디퍼런셜, 대후라고 부르죠. 대후라는 거는 특성상 이렇게 우리 수박통처럼 생겼는데, 걔가 냉각 핀이라는 게, 쿨링 팬이라는 게 별도로 달려 있질 않아요. 거기에 후황이라고 하는 팬 달려 있나요? 못 보셨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오일이 쉬 상해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리고 또 고속주행하고, 그리고 아스팔트, 지열, 고속도로는 더 밟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후륜구동들, AWD들, 후륜구동 기반 H-트랙 다 포함이 돼요. 벤츠, BMW, 아우디 다 포함이 된다고. 4륜들. 하동기어라는 걸 이렇게 보면
디퍼런셜 기어라고 되어 있어요. 차동 기어 오일 교체 주기 국산 차량 기준이에요. 신차 출고 후 10,000km 이내 이후 40,000km 주기로 교체한다. 네, 그냥 장거리 많이 뛰고 그러고 고하중 짐을 많이 실어 나르는 차량들은 그냥 늦어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가르세요. 그게 좋아요. 차동 기어, 디퍼런셜 기어, 그거를 이렇게 딱 뜯어서 보면은 기아가 촘촘한 게 아니라 나사산이, 지금 제가 실물이 없는데 나사산이 좀 이렇게 피치가 크고 넓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도 이게 갈린다는 걸 알아, 전 자동차 제조사들이. 근데 특히 고속으로 뛰는 차들, 그리고 적재함에 고하중에 짐을 실어 나르는 차들은 얼마나 무리가 가겠어요. 그죠? 근데 대우 오일, 디퍼런셜 오일 관리 안 해. 하세요 얘기를 해야 할까 말까 그래. 그게 저희가 장사를 해서 돈 벌려고 그 오일을 가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 고장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제 장사 경험상, 정비했던 경험상 얘기를 해드리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항상 일이 커진 다음에 믿어. 통째 교환할 때 재생으로 갈던 뭘로 하던 심하면 차축이 통째 빠져요. 진짜로. 그걸 여러분들은 못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한두 번 바뀌었어요. 옛날에 뉴코란도, 무쏘, 포터, 스타렉스, 지금 나오는 차들까지 다 후륜들. 그래서 디퍼런셜 오일 진짜 관리 잘해라. 왜냐하면 고속으로 주행하던 저속으로 주행하던 이 프론트 FF, 프론트 엔진, 프론트 엑셀, 그래서 FF 구동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차량들은 미션 자체에 차동 기어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디퍼런셜이라는 기어가 따로 있는, 차동 기어가 따로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자주 해야 된다. 금방 말씀드린 거. 높은 열이 고온으로 올라가는데 걔는 냉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오일이 버텨줘야 돼. 근데 오일이 오래 버티질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만 관리하셔도 아마 9월 초까지는 더울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름철이 제일 자동차한테는 가혹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철은 두 번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오일이 되직해져서 엔진에 치명타가 많아, 겨울철에는. 근데 여름철에는 묽어져. 이렇게 물처럼 찰랑찰랑해. 이렇게. 그래서 엔진 데미지 받는 것도 여름철에 심하고 겨울철도 심하지만 정도를 따졌을 때는 여름철이 더 심하다. 얘네 여름철 예열 안 하셔도 돼요. 뜨거워. 날씨가 뜨거워. 그래서 오일도 이미 이렇게 아까 물처럼 왔다 갔다 해, 엔진 내부에서도. 근데 이게 1000도씨를 견뎌줘야 돼. 그래서 엔진이 굉장히 힘들다. 차가 데미지를 받는 게 여름철이 제일 첫 번째다. 그 중에 GDI, 하이브리드, LPG, 디젤, 내연기관들을 통틀었을 때 터보 하이브리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제일 가혹 조건이다. 특히 이렇게 올해처럼 너무 더울 때. 아마 내년에도 더 더울 거예요. 환경 공해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말씀드린 거, 차가 출고해서 4만, 5만, 6만, 7만, 10만까지 가는 동안 그 여름은 항상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름은 짧아요. 겨울에 비해서.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차가 손상되는 확률이 겨울보단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고 습해요. 엄청 습해요.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상이 여름철에 올라가겠죠. 영상 보실 때 항상 차량 관리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내 배터리 이상이 없나, 브레이크액은 점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반드시 거주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 가갖고 확인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차량 관리 잘 하시면은 수명 연장하는데 항상 보호하는데 좋다니까요. 제가 시킨 대로만 하시면 큰 돈 안 들어가요. 엔진 안 나가요.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원한 여름철 바닷가, 산, 계곡, 여러분들 휴가를 가실 거예요. 휴가 가실 때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출발하기 전에 엔진오일 양, 그리고 냉각수 양, 타이어가 공기압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하게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될지 확인 분명히 하시고 출발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차량 타시는 동안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세타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정든 차 안전하고 쾌적하고 깔끔하게 잘 운행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